한 처녀가 성당에 가서 고해성사를 하기 시작했다. 전 어제 남자친구에게 개는 욕을 했습니다. 왜 그랬지요? 제 손을 만졌어요. 이렇게요? 라고 말하며 신부는 처녀의 손을 만졌다. 네,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욕을 하는 건 잘못입니다. 하지만 제 만졌어요. 이렇게요? 라고 말하며 신부가 처녀의 만졌다. 네, 맞아요. 그렇다고 해도 욕을 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제 옷을 탈의시켰어요. 이렇게요? 라고 말하며 신부가 처녀의 옷을 탈의시켰다. 네, 맞아요. 그래도 욕을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자기의 그걸 제 거기에 들이댔어요. 이렇게요? 라고 말하며 신부가 처녀 위에 올라갔다. 네, 맞아요. 그래도 욕을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에 걸렸는데도요? 그러자 신부가 재빨리 몸을 빼며 소리쳤다. 이런 개... 어떤 남자가 혼자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앉은 예쁜 아가씨가 자기를 보고 있는 것이었다. 남녀는 서로 시선을 주고받다가 합석을 했고 그 예쁜 여자 집으로 가게 되었다. 들뜬 마음으로 그녀의 집에 도착한 그 남자는 그녀의 침대에 앉았다. 그런데 침대 옆에 어떤 잘생긴 남자 사진이 걸려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거 혹시 당신 동생이나 오빠? 어머, 아니에요. 그럼 남편이야? 어머, 아니에요. 그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조심스럽게. 그럼 남자친구? 아닌데요. 그는 무척 궁금해졌다. 도대체 그 사진 속의 인물은 누구란 말인가? 그럼 대체 이 남자가 누군데? 그러자 그녀가 수줍은 듯 예쁘게 웃으며 하는 말. 저 수술 받기 전 사진이에요. 대학가에서 하숙을 지던 젊은 주인 아줌마가 어느 날 밤 마침 정전이 잠시되었을 때 하숙생들 중 누군가에게 당했다. 아줌마는 곧 그 사실을 남편에게 털어놓았고 분노한 남편은 범인을 찾아내려고 안간힘을 썼으나 끝내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집에서 하숙을 하는 학생 수가 무려 30여 명이나 됐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한 달이 훨씬 지난 어느 날 저녁, 아내가 퇴근한 남편에게 말했다. 찾았어요, 여보. 그날 밤 그놈이 어떤 놈인지 찾아냈다고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이 잔뜩 흥분하며 물었다. 누구야, 그 자식이? 범인은 바로 28호 준호 학생이에요. 내 이놈을 당장! 남편은 금방이라도 그 학생을 요절이라도 낼 듯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돌아보며 다시 물었다. 근데 당신 그놈이 범인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냈어? 그러자 아내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어느 놈인지 궁금해서 참을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매일 밤 한 놈씩 불러서 직접 상대를 해봤죠. 그랬더니 그놈이 틀림없더라고요. 어떤 젊고 이쁜 아가씨가 산길을 넘어 계곡을 지나고 있었다. 마침 맑은 물이 고인 작은 연못이 있었고 아가씨는 문득 수영을 하고 싶어졌다.
주위를 둘러보고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그녀는 옷을 하나하나씩 탈의하기 시작했다. 마지막 옷까지 다 탈의하고 저수지에 막 들어가 있는데 숲속에 숨어서 이를 지켜보던 농부가 불쑥 튀어나오면서 말했다. 아가씨, 여긴 수영이 금지돼 이슈. 그녀는 화들짝 놀라 몸을 웅크리며 말했다. 아저씨, 그럼 옷을 탈의하기 전에 미리 말씀해 주셔야지요. 그러자 농부가 하는 말. 옷 벗는 건 괜찮아요. 남자가 부인을 총으로 해친 혐의로 법정에 섰다. 법정에 선 남자에게 재판장이 물었다. 왜 부인을 해하였나요? 마누라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폈지 뭡니까? 너무 분해서 쐈어요. 재판장이 또 물었다. 대개 부인과 바람을 함께 폈던 남자 둘 중에 누가 더 밉던가요? 그 남자놈이 더 미웠어요. 재판장은 의아해하며 물었다. 그럼 왜 남자를 해하지 않고 부인을 쐈어요? 그러자 남자가 하는 말. 저도 처음엔 그러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는 여러 놈 다치겠더라고요. 죽어라고 돈만 모으던 할아버지가 더 늙기 전에 외국 여행도 하고 돈도 좀 써야겠다 생각하고 환전하러 은행에 갔다. 그리고 창구에서 예쁜 아가씨에게 말했다. 나 외국 여행 갈 건데 돈을 좀 바꿔줘요. 아가씨가 물었다. 애나 드릴까요? 애나란 말을 잘못 들은 할아버지가 당황해서 머뭇거렸다. 아가씨가 다시 물었다. 아님, 달러 드릴까요? 듣고 있던 할아버지가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돈이 많은 걸 어떻게 알고 나이도 젊은 아가씨가 참 당돌하네. 아가씨가 또 물었다. 애나 드릴까요? 달러 드릴까요? 내심 기쁘고 흐뭇한 할아버지가 아가씨에게 말했다. 이왕이면 쌍둥이 낳아줘. 콩나물 장사꾼이 콩나물을 어떻게 하면 잘 기를 수 있을까 궁리 끝에 콩나물 시루에 비약 가루를 뿌려서 키워봤더니 아주 싱싱하고 빳빳한 콩나물이 자란 것이었다. 그래서 신문에 대대적으로 광고를 했고 비약 콩나물을 사려는 주부들이 구름같이 몰려왔다. 그런데 1시간쯤 지나자 주부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반품을 하기 시작했다. 아니, 이 콩나물은 왜 아무리 끓여도 숨이 죽지 않죠? 숨이 죽어야 나물을 팍팍 묻히든지 할 거 아니에요. 도대체 뭘 넣고 끓였는데요? 멸치 넣고 끓였어요. 난 우댁 넣고 끓였는데요. 무 넣고 끓였어요. 이 말을 다 듣고 난 업자가 한심한 듯 손바닥을 치며 하는 말. 아니, 조개를 넣고 끓여야 숨이 죽지요. 어떤 아줌마가 문간방이 비어있어 건장한 총각에게 새를 놓았는데
둘이 눈이 맞아 숙박업소를 전전하다가 가만 생각하니 숙박값을 아껴야겠다는 생각에 밤마다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이기로 작정했다. 부인은 남편이 자기 전에 습관적으로 코코아를 한 잔씩 마시는 걸 이용해 매일 밤 수면제를 타서 먹이고 총각방에 갔다. 그러던 어느 날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코코아만 마시면 깊은 잠에 빠지는 걸 의심하기 시작한 남편이 하루는 마시는 척하면서 안 마시고 마누라를 따라가 현장을 잡았다. 간로 경찰에 잡혀온 이 아줌마에게 경찰이 물었다. 부인, 대문 밖에만 나가면 여인이 많은데 하필 남편이 있는 집에서 남편에게 수면제가 든 코코아를 먹이고 바람필 때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못 느꼈어요? 가끔 불쌍하다고 생각한 적은 있어요. 그때가 언제였죠? 그러자 여자가 하는 말. 코코아가 맛있다고 한 잔 더 달라고 할 때요.